시작하고 자 유튜브 형님도 안녕하시고 두 번째 영상이죠. 두 번째 영상인데 첫 번째 영상에서는 K리그, J리그 그리고 뭐 8시 커트 라인인 축구 축구 경기까지 해갖고 첫 번째 영상에는 요게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결과가 살짝 아쉬운데 그래도 뭐 대충 맞았죠. 전북 뭐승 맞았고 뭐 마헨 맞았고 뭐 오버는 틀렸죠. 오버는 틀렸지만 그리고 울산도 이기면 똥줄승 햄모 핸디값은 다 맞았고 이거 뭐 그 뭐냐 언어버는 패스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서울 프랜승 맞췄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틀렸지. 또 강원승 요게 1대 0으로 가고 있다가 2대 1로 두드려 맞고 떨어졌는데 일단은 나머지 경기 뭐 광주 프랜승도 받고 포항 프랜승도 받죠. 그건 별로 제가 가고 싶지 않은 경기인데 뭐 강주는 이겨줬고 뭐 포항은 막판에 극적인 뭐 4대3 승리를 또 가져갔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뭐 좀 아쉽네요. 뭐 요 경기들만 가져갔는데 뭐 조합적인 측면에서는 뭐 한 조합은 맞고 한 조합은 틀렸다. 그냥 반반 쌤쌤이라 보시면 되고 뭐잘 골라서 가신 분은 또 적중 축하드리고 이제 오늘 이제 경기를 할 거예요. 아마 유튜브 시청자분은 제가 모든 경기를 다 분석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기준에 그냥 뭐 가볼만 하다 하는 것만 분석을 하고 나머지 경기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뭐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을 뭐 달아줄 건데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아프리카 방송 본방에 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물으시면은 더 자세하게 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알아서 뭐 댓글을 달던지 아니면은 근데 댓글을 단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달아줄 순 없죠. 저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제 오늘 첫 번째 경기 할게요. EPL 먼저 하고 나머지 뭐 분데스라든지 세리에 뭐 리그 앙 그다음에 뭐 LADBJ까지 뭐 있으면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레스터 시티 대 번니를 먼저 할게요. 자, 레스터 시티 결장자 먼저 체크하고 가면은 일단은 페레이라가 뭐 부상으로 결장을 하고 그다음에 에반스가 징계로 결장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막바지를 생각하면은 뭐 그때도 수비에 대한 문제가 생겼죠. 근데 여지없이 지금 페레이라 풀백이 또 부상을 당했고 조니 에반스는 징계로 나오지 못하고 대신에 근데 직전 경기와 뭐 같이 아마 수비 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수비 라인이 좀 바뀌었죠? 좀 바뀌었는데 일단은 페레이라 자리를 대신해서 저스틴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작년에 이제 초반에 나왔을 때 정말 페레이라의 빈자리를 메꿔주지 못했고 불안한 측면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어요. 특히나 측면에서 사이드에서 수비가 너무 안 됐다. 근데 물론 직전 경기 웨스트 브로미치 전이라서 그런가 그냥 평타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뭐 신뢰가 가지 않지만 쓸 자원이 없어요. 저스틴이 쓰고 그다음에 이번 시즌 영입한 선수가 있죠. 카스타뉴를 이제 이번 시즌 영입을 했어요. 첫 무대부터 나왔는데 뭐 데뷔골도 장식하고 역시 이미 검증되어 있는 뭐 레프트 자원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좋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탈란타에서 뛰었던 레프트백이죠. 그래서 7렐이 나간 빈자리가 뭐 카스타뉴가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포백 라인이 지금 완전히 뭐 견고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지만은 지금 땜빵들로 나온 땜빵은 아니지 얘는 이제 거의 주정급으로 계속 나오는 거고 저스틴이 좀 불안하지만은 그래도 첫 경기 때는 모습은 나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중원은 뭐 똑같을 거예요. 뭐 바뀐 게 없지. 뭐 반스라든지 아니면 뭐 파렛, 맨디, 뭐 텔레망스, 페레스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센터백 빈자리가 좀 불안해갖고 은디디를 내려서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역시 은디디가 삼선에 있을 때도 뭐 당연히 수비 미드필더로서 잘 역할을 해줬고 센터백 쪽으로 내려왔을 때도 잘해줍니다. 앞선에는 역시나 뭐 바디가 나오고 있고 바디도 초반부터 골을 좀 맛을 봤기 때문에 뭐 계속적인 슬럼프는 오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PK 골이 많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수비 라인에 좀 보강을 했다. 그리고 지금 뭐 가장 큰 문제는 앞선보다는 수비 라인이 좀 불안하다. 뭐 요 정도 느낌. 그것 빼고는 크게 달라질 건 없고. 그리고 번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죠. 안 좋은 소식 뭐냐? 일단은 결장자를 봤을 때 주전 미드필더인 후크 결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반스, 애슐리 반스도 결장, 그 다음에 벤미도 결장이죠. 이 인간들이 누구냐? 주전 미드필더, 그리고 주전 공격수, 주전 수비수. 물론 코로나 그거 재개후하고 나서부터도 뭐 반스는 뭐 좀 자주 부상으로 못 나왔고, 그리고 벤미 같은 경우는 막판에 이제 좀 부상으로 빠졌는데 아직까지 복귀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번니가 이제 강점이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하면서 뭐 역습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을 넣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죠. 쉽게 말해서 뻥 축구를 잘하죠. 킥앤러쉬 이런 전술을 쓰는데 일단은 수비적인 부분에서 벤미가 빠진 것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중원의 후쿠도 역시나 빌드업을 하는 일상에서는 좀 필요한 존재고, 볼을 이제 관수하는 능력도 좋고, 앞선에 이제 뭐 애슐리 반스가 없어도 뭐 로드리게스라든지 우드 이렇게 투톱으로 나오면 돼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비드라라든지 공격 라인은 괜찮은데, 솔직히 번니는 공격에 이제 기대하는 팀이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첫 번째 경기에서 번니전에서도 아쉬운 수비 모습을 또 보여줬죠. 역시 조직적인 측면이 깨졌다. 벤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18일날 우리나라 시간 18일날 세필드랑 컵 경기를 했죠. 근데 이때 주전 라인을 다 썼어요. 그러면은 에스터시티는 컵 경기를 하지 않았고 13일날 경기를 했고 얘가 18일 경기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체력적인 부분이 나겠죠. 체력적인 부분, 여기는 풀주전을 다 가동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즌 초반이라서 그렇게 큰 뭐 체력적인 문제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연달아 이틀 뭐 연달아서 이제 경기를 한다는 거 부담감이 있을 거다. 코로나 때도 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특히나 얘네가 스쿼드 라인이 두텁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도 불안한 점도 있습니다. 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저는 뭐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작년에 이 둘이 이제 맞붙었을 때 뭐 기록들을 뭐 살짝 살펴보면은 번니가 홈에서 이겨줬고, 반면에 또 레스터는 각자의 홈에서 또 승리를 가져갔죠. 2대1 2대1. 근데 그때보다도 스쿼드의 변화도 있고, 번니는 그때 풀 스쿼드였고 레스터는 뭐 중간중간 빠진 선수들도 있었죠. 그런 점을 봤을 때 레스터는 이제 보강을 살짝 좀 했고, 물론 나간 선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첫 경기 나쁘지 않았고, 반면에 번니는 수비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좀 그렇다. 세필드전은 솔직히 세필드도 공격에 강한 팀도 아니고 둘 다 수비적인 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양상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브라이턴한테 휘둘렸다는 것 자체, 그 홈에서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경기는 레스터 시티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언어버는 굳이 가지 않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기는 레스터 시티 승.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경기,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경기겠죠. 첼시 대 리버풀. 어려운 경기,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뭐 승무패가 다 떠도 이상하지 않는 경기. 자, 요 경기를 할게요. 일단은 뭐 결장자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지요. 자, 첼시 결장자 보면은 플리시, 그리고 지에으, 그 다음에 칠웰, 그 다음에 길모어, 그 다음에 티아고 실바, 이렇게 결장을 합니다. 뭐 직전 경기랑 크게 다를 게 없죠. 뭐 지금 영입생들이 뭐 지에우라든지 칠렐이라든지 티아고 실바 결장을 한다. 직전 경기는 브라이턴전 3대1로 승리를 가져갔죠. 근데 경기를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은 좀 차이를 느낄 거예요. 왜? 첼시 같은 경우에 그 경기를 3대1로 이겼다고는 하지만은 초반의 경기 양상 자체는 첼시가 브라이턴한테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죠. 약간 비등비등한 경기도 있었고, 물론 지금 첼시가 변화를 줘갖고 조직적인 측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뭐 베르너가 들어오고 뭐 하베르스가 돌아오고 좀 손발이 좀 안 맞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경기력이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득점에서는 많이 뭐 득점을 많이 넣었지만은 이게 진짜 뭐 이번 시즌 돈을 많이 써갖고 와 짱 잘한다, 개 잘하네, 개쩌네, 뭐 이런 느낌은 좀 안 들었어요. 물론 이게 시간이 차츰 지나다 보면은
될 거라 생각은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직전 경기가 이제 브라이턴과 경기죠. 공격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는 팀이긴데 제가 항소를 강조했지만은 지금 센터백 라인이 조우마랑 이제 크리스텐센이 나오잖아요. 근데 조우마가 뭐 직전에 골도 넣고 하긴 했는데 티아고 실바가 나와야지 않나. 난 저 인간이 항상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고 나머지 뭐 풀백 자원은 알론소, 뭐 제임스 자기 역할에 뭐 충실히 잘할 수 있는 친구라서 그렇게 깔 수는 없지만은 오늘 경기는 직전에 브라이턴과 다르게 리버풀 앞에 이제 마누라 라인이 잘 갖춰져 있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많이 휘둘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반면에 뭐 리버풀 결장자도 적어놓고 뭐 말을 해드릴게요. 결장자는 뭐 샤키리 미정이고 뭐 안 나와도 돼요. 샤키리는 이제 태물이고 체인벌린 결장. 뭐 고로 이제 거의 그냥 풀이라 보시면 돼요. 뭐 이 두 인간 안 나와도 리버풀은 풀이죠. 뭐 중원에 바이날도라든지 핸더슨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파비뉴도 뭐 선발로 복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케이타가 나오던가 그리고 포백 라인도 건재하죠. 뭐 고메스, 로버튼슨, 뭐 반다이크, 아놀드. 전체적으로 지금 스쿼드는 리버풀이 완성이 되어 있는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변화를 좀 준 첼시보다는 솔직히 마음은 리버풀 쪽으로 더 가요. 에드드스원님 구독 5개월 감사합니다. 에드데스티님 구독 감사드리고 이게 왜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냐면은 일단은 그 직전에 뭐 작년이라 하기도 좀 그렇고 전 시즌에 이제 경기를 보면은 뭐 컵 경기에서는 첼시가 2대0을 승리를 가져갔지만은 리그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5대3으로 또 잡아갔죠. 그런 점을 봐도 그렇고 뭐 리버풀이 후반기에 좀 주춤한 모습은 있고 반면에 이제 첼시가 막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걸 말 안 했네. 리버풀이 티아고 알칸타라를 영입했죠? 미넨에서 뛰고 있는 친구 미드필더. 그래서 만약 오늘 또 바로 나온다면은 중원 쪽에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검증된 자원이기도 하고 더욱더 잘 손발이 맞지 않을까. 리버풀에 딱 맞는 유형이라 저는 생각해요. 반면에 여기는 영입을 했지만은 완전 풀로 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첫 경기가 좀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맞대결에서도 리버풀이 전혀 밀리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고 크게 막 진짜 스쿼드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면은 첼시 쪽을 그래도 좀 더 노려볼 만한데 좀 애매해요. 그만큼 어렵다는 경기. 솔직히 이 경기 자체를 뭐 주력으로 가고 싶진 않다. 뭐 당연히 그런 느낌 아시죠? 대신에 뭐 승패를 가기보다는 리버풀도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은 수비에 대한 허점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리즈전 4대3 그거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리버풀이 그 코로나 재개 후 나서부터 경기를 보면은 꾸준하게 실점을 해요. 이 포백 라인들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실점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불안해요. 대신에 득점력이 좋으니까 지지 않는 경기들 많이 하고 첼시 역시도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센터백에 티아고가 영입을 했지만은 조마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것도 불안하고 뭐 첼시도 앞선에 베르너 이제 골잡이에 대한 그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는 선수를 영입했고 전체적으로 공격은 살아날 거 봐요. 그래서 요 경기는 뭐 승패로 가기보다는 그냥 2.5 기준 오버만 찍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2.5 기준 오버만 보도록 할게요. 승패는 별로 가고 싶진 않네요. 그래서 요 경기는 오버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기 EPL 경기는 요 두 경기만 할게요. 그리고 아까 토트넘 경기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 그 코멘트를 해드렸고 뭐 구독자 게시판에 올려드렸으니까 구독자 게시판 안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경기였으니까 아무튼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EPL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할게요. 알리알리님도 내일 2,000개 또 들어오셨네. 아주 기쁨에 취해가지고 많이 누리십시오. 많이 누르셔야지. 드디어 먹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 대 마인츠 할게요. 분데스리가는 오늘 경기가 몇 개 없죠? 몇 개 없고. 자 라이프치히 이 경기도 이제 첫 경기인데 어떤 선수가 좀 변화가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긴 하지만 크게 뭐 변화된 부분은 없어요. 라이프치 오늘 결장자 및 뭐 미정자 한번 보면은 일단은 미드진에 좀 누수가 있어요. 미드진에 자비처라든지 라이머라든지 왜 저렇게 돼있냐 자비처라든지 라이머라든지 오늘 이제 미드필더진이 조금 뭐 미정이죠.
일단 자비처는 미정이고 라이머는 결장이에요. 그래서 중원 쪽에 주전급 선수들이 빠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원을 뭐 구성할 수 있는 선수는 뭐 일단은 사이드 쪽에 앙헬리뇨 그리고 아담스, 캄플, 그 다음에 무키엘레 뭐 요정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앞에는 2선 라인에는 뭐 황희찬, 올모 뭐 앞선에는 폴센이 가겠죠. 전체적으로 좀 무게감이 좀 떨어져요. 좀 떨어진다. 자비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크죠. 라이머도 그렇고 다 이 친구들을 보면은 약간 수비적인 친구들이 즐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에 대한 그 신뢰도가 있어야 돼요. 골을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근데 좀 베르너도 빠지고 뭐 폴센은 이미 검증되어 있긴 하지만은 클럽 내에서는 폴센이 좀 묻히는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잘하는 이제 올모 이 친구가 최근에 흐름을 굉장히 타고 있고 국대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기대가 좀 되긴 돼요. 이루미님 안녕하시고 추가적으로 우리 황희찬 형님이 계시죠. 황희찬이 과연 골을 넣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 그다음에 앞에 폴센까지 전체적으로 뭐 수비 라인과 뭐 앞선 라인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데 중원이 오늘 좀 그래요. 그것 빼고는 상관이 없다. 중원이 좀 그렇다는 거. 반면에 근데 마인츠 여기도 뭐 풀스쿼드 라인으로 나온다면은 괜찮겠죠. 근데 마인츠가 지금 결장자가 좀 생겼죠. 코로나 때문에. 일단 말롱이라든지 페르난데스라든지 주전급 미드필더가 코로나로 결장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는 사라진 분이 있는데 지동원 형님이 여기 계시죠. 지동원 형님도 오늘 결장하고 전체적으로 여기도 중원에 대한 누수가 있어요. 똑같이 중원에 누수가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백업 뎁스 자원이 좀 큰 라이프치히가 좀 더 낫죠. 좀 더 낫고 그리고 앞서는 여기는 결장자가 없어요. 뭐 대표적인 선수 마테타 그리고 파이손 이 둘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마인츠도 영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굵직굵직한 영입도 없기 때문에 작년과 크게 아주 다를 건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 이제 뭐 기록을 생각했을 때 얘네가 대규모의 뭐 이적 시장이 열려갖고 뭐 옮기고 왔다 갔다 엄청 크다 뭐 큰 선수가 왔다 변수가 생겼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없고 작년이랑 뭐 그럼 똑같이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라이프치히가 마인츠만 만나면은 그냥 두드려 팼어요. 물론 그때 당시 스쿼드랑 지금의 스쿼드가 좀 다른 부분은 있긴 하지만은 뭐 맨날 만날 때마다 5대0 뭐 8대0 이 정도로 두드려 팰 정도면은 뭐 이번에도 충분히 뭐 아무리 못해도 반 정도 깎아도 한 2골 정도는 박지 않을까. 그리고 홈에서도 아직까지 라이프치가 진 적도 없고 그런 점을 봤을 때 뭐 진짜 둘이 뭐 완전히 누가 막 확 다 빠졌다 그런 부분도 없고 좀 작년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전 시즌과 비슷하게 경기 양상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 경기는 라이프치히 승에 뭐 마인승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둘 다 중원 누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누수가 된다면은 라이프치히 쪽으로 좀 기우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분데스리가는 끝이고 나머지 뭐 레버쿠젠, 볼프스 경기 하나 있죠. 그거는 뭐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 구독자 게시판에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기 할게요. 사수 올로 대 칼리아리. 물 한 잔 마실게요. 오늘의 역배는 어딜 까냐고요? 역배? 역배가 많이 나올 수 있죠. 경기도 많아가지고. 나는 내가 안 하는 경기는 다 역배 같은데. 역배나 무승부. 저거 중간에 하나 떡 하나 깨어있는 세리에 어떤 거야? 세리에? 뭐 제노와 크로토네도 껴있고 사스올로도 껴있고 뭐 다 그러는데 뭐 제노아도 있고 오늘 또 뭐 있냐 파르마 나폴리도 있고 그리고 그 사스올로도 있고 다 띄엄띄엄 할걸요 이 경기. 전팡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전팡주님 또 1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자 요 경기 하도록 할게요. 자 사스올로 결장자 및 미정자 먼저 보면은 김따장님 안녕하시고 일단은 결장자 보면은 펠루소 수비수가 황금노루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마냐도 뭐 결장인데 로모냐라 돼 있냐 왜 로마냐도 결장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재개 후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부상으로 빠져있는 주전 센터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코로나 재개 후도 거의 나온 적이 없고, 반면에 펠루소는 뭐 간간히 나와줬는데 얘도 뭐 있으나 마나 그냥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어요. 왜냐, 사솔로 자체가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그 측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비가 좀 무너져도 득점으로 찍어 누르는 스타일. 방장님 말씀 주신 때 분석 끝나시면 미션 드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분석 끝나면 네, 미션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가 뭐 공격형 미드필더로 갈 수 있는 친구. 이 친구가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 나올 수가 없죠. 34경기 나와서 11골 넣은 친구. 이 친구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이 친구도 후반 막판에 알겠습니다. 후반 막판에 얘도 부상으로 좀 빠졌었어요. 그래갖고 뭐 막판에 좀 보면은 뭐 득점력이 조금 주춤했어요. 근데 보가가 안 나와서 득점력이 좀 주춤했던 것보다는 그 단기간 싸움 난에서 엄청난 그 경기를 주전들이 많이 소화를 했죠. 사솔로 같은 경우는 물론 간간히 이제 2번 경기하면 한 번은 뭐 벤치 자원을 쓰고 이렇게 경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뎁스 자체가 두텁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득점력이 좀 빈곤해졌지. 전체적으로 얘도 후반에는 좀 빠져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결장자가 한 명 더 있어요. 미드필더인 뭐 마냐넬리가 오늘 결장. 얘도 미드필더. 전체적으로 뭐 미드에 구멍이 많고 뭐 수비도 구멍이 많네 이래갖고 어우 불안하네 끔찍하네 할 수 있죠. 근데 일단 수비 라인은 뭐 펠루소 로마니아가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말론이라든지 페라리라든지 좀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멀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터키 국대죠. 터키 국대 친구도 있고, 그리고 영입을 또 했어요. 사스월로. 워낙 득점력은 좋은데 득점력은 좋은데 수비에 대한 그 불안감이 지워지지 않은 관계로 영입을 했어요. 누굴 영입했다? 아이안.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보셨을 거예요. 디셀도르프의 주전 수비수죠. 얘도 근데 터키 국대죠. 뭐예요? 멀더와 아이안. 그리고 최근에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뭐 같이 봤죠. 터키 국대. 조직적인 측면이 이미 뭐 살아 있을 거예요. 국대에서도 했을 거고 팀 훈련했을 때도 같이 터키 국대인 친구. 이 친구가 근데 수비적인 부분도 괜찮긴 한데 하필 영입해도 얘가 또 공격도 성향이 또 강하죠. 그 디셀도르프 있을 때 당시에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을 또 잘 넣어줬던 친구. 일명 뭐 골 넣는 수비수 해갖고 전체적으로 영입을 했는데 또 공격 성향이 강하네요. 수비 라인이 뭐 펠루소 그리고 로마냐가 없어도 충분히 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뭐 보가 빠지고 뭐 마냐렐리 빠져가지고 어우 씨 끔찍하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드도 갖춰져 있어요. 뭐 오비앙이라든지 로카텔리가 나오면은 3선 라인은 일단은 뭐 되고, 그 다음에 앞선의 2선 라인 생각하면은 주리치치라든지 베라디 그리고 데프레. 메인은 뭐 카푸토가 나오겠죠. 원톱으로 뭐 카푸토가 나오던가 아니 투톱으로 뭐 베라디 카푸토가 나오던가. 전체적으로 뭐 결장자가 있다 해도 갖춰질 구색은 다 갖춰집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이 없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칼리아리 여기는 좀 변화된 점이 있어요. 감독이 빠이 했죠. 그래서 새로운 감독이 왔어요. 일단 새로운 감독이 왔다. 둘 중에 하나죠. 포텐이 터지거나 아니면 개똥 망하거나 아니면 평타로 가거나 뭐 그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처음 부임하고 뭐 전력적인 보강이 굉장히 많이 돼갖고 뭐 새롭게 감독이 이 선수 사줘 저 선수 사줘 다 사줬으면은 좀 노려볼 만하겠는데 그런 부분도 없죠. 그냥 오히려 좀 들어온 선수들 몇몇 있긴 한데 그냥 굵직굵직한 선수가 아니고, 반면에 이제 핵심인 미드필더인 나인골란이 떠났죠. 나인골란이 빠이 했습니다. 뭐 스칼리아리 하면은 뭐 옛날부터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그냥 나인골란이요. 나인골란 나와요. 나인골란이 다 하잖아요. 뭐 나인골린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인골란이 빠이 했다. 그러면은 중원에 대한 무게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 누굴 영입했냐? 바로 라즈반 마린을 영입했어요. 라즈반 마린을 영입했기 때문에, 근데 라즈반 마린을 생각하다 보면은
얘가 원래라면은 그 벨기에 스탕다르인가? 거기서 아마 주전클럽 선수 있다가 아약스로 왔었죠. 아약스 왔는데 역시나 급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맨날 벤치만 지키다가 아니면 컵 경기에 나오거나 뭐 땜빵으로 나오거나 그랬는데 이 선수를 영입했다. 솔직히 세리에가 좀 더 급이 높다고 보는데 아 이거를 왜 영입한지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영입을 잘못하지 않았나? 좀 검증이 확고하게 된 선수를 영입해야지 이런 친구를 영입해가지고 영 좀 시원치 않네요. 그리고 나머지 또 선수도 뭐 굵직굵직하게 뭐 나인골란 어디 갔냐고요? 인터밀란 갔죠. 얘 나인골란은 그 임대를 한 거잖아. 임대. 칼리아리에 잠시 임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복귀를 했죠. 그래서 인터밀란에는 나인골란이 복귀했고 좀 말해주네. 알리알리니 말해줬네. 아무튼 뭐 나인골란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중원에서의 중거리 능력과 뭐 패스 질 그리고 돌파 능력도 얘한테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어우 나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갑자기 뭐 포텐 터져서 잘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나인골란이 빠진 게 또 크고 그리고 수비수의 캐피텔리 역시도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칼리아리 자체도 작년이라나 전 시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얘네도 수비를 기반으로 한 축구를 하지 않아요. 원래 득점력으로 찍어 누르는 경기를 하는데 뭐 감독이 교체가 돼갖고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팀 컬러가 바뀌었다. 얘네가 뭐 뭐 받쳐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뭐 무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앞선에 뭐 라인은 그대로긴 해요. 뭐 시메오네라든지 아니면 주앙 페드로 뭐 공격 라인은 그대로인데 좀 전술을 익히는데 좀 애먹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전체적으로 뭐 아까 사스올러가 더 결장자가 많아 보이는데 충분히 메꿀 수 있고 뭐 영입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된 부분은 없고 칼리아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아니면 돈데 그래도 첫 경기부터 뭐 날라다닐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사스올로 승을 보도록 하고 2.5 기준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스올로 자체도 뭐 수비가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고 이제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득점력은 좋을 거예요. 칼리아리도 이제 감독도 교체됐고 어떤 전술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얘네도 뭐 앞선의 라인은 괜찮아요. 근데 중원에서에 대한 그 부재가 조금 걱정될 뿐이지 얘네도 득점력은 초반에 괜찮았어요. 여러분이 그 코로나 재개호만 생각하면은 맨날 뭐 무득점하고 겨우 해야 1득점 뭐 요 정도 생각하는데 시즌 시작하고 나서 초중반에는 괜찮았어요. 이 경기는 사솔로 승에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5번째 경기 할게요. 그리고 5번째 경기. 5번째는 이제 유벤투스 그리고 삼프도리아 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감독이 바뀌었죠? 유벤투스 그 챔스 못 올라가고 바로 쌀이 나갔죠. 유벤투스 바뀐 점은 일단 피를로 감독이 이제 맡고 있죠. 근데 피를로 감독이 검증되어 있는 자원은 아니고 검증되어 있는 감독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조금 우려가 되고 영입 같은 면에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유벤투스 첫 경기니까 뭐 알려드리는데 일단은 뭐 영입 피아니치를 보내고 그다음에 아르투르를 데리고 왔죠. 피아니치는 이제 바셀로 떠났고 아르투르는 바셀에서 유벤으로 이적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피아니치가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 30살이고 아르투르가 23살인가? 그렇거든요. 아마 23살 맞나? 아무튼 요 정도 되는데 솔직히 이게 이득 아닌가? 바셀은 왜 이렇게 늙다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늙은이들을 자꾸 영입하고 신성들을 영입했다. 둘 다 포지션 자체는 비슷하죠. 수비형 미드필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유벤투스의 딜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르마의 초신성인 클루셉스키를 또 이번 시즌 이제 데리고 왔고 아마 호날두랑 투톱으로 나올 거예요. 호날두랑 투톱으로 나올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샬케이 뛰고 있던 역시나 뭐 신성 맥케니도 이제 유벤으로 데리고 왔고, 전체적으로 미드 보강도 했고, 앞선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유벤투스가 뭐 이과인도 이제 늙어갖고 보냈고, 그리고 뭐 디발라 겨우 낑낑해갖고 호날두랑 같이 합을 맞추고 있다 그 정도. 그리고 베르나데스키 뭐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있죠. 앞선이 너무 잘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을 데리고 온 거죠. 근데 파르마 이제 경기 막바지에서 이 인간이 포텐이 또 터졌고, 그런 모습을 보고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아직 나이가 좀 있고 나이가 좀 젊고 그러기 때문에 활력소의 역할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유벤투스가 보강은 좀 했는데 진짜 막 슈퍼스타를 영입했다 이 정도 급은 아니고, 약간 숨은 원석을 데리고 와서 키우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뭐 아르투르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결장자 볼게요. 결장자 저 정도나 알려드리고, 결장자는 이제 더리우트, 그 다음에 산드로, 뭐 수비수 라인이죠. 결장하고, 그 다음에 베르나르데스키, 그리고 디발라 결장. 그래서 수비와 이제 공격 라인의 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클루셉스키가 오늘 아마 선발로 나올 거예요. 뭐 앞선에 공격이 없다 지금. 디발라, 베르 빼지면은 뭐 누구 남냐? 날강두랑 클루셉스키 투톱하고 그 뒤에 뭐 램지 이런 애들이 받쳐주겠지. 전체적으로 뭐 앞선의 라인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뭐 중원은 아까도 말했던 뭐 아르투라라든지 라비오, 램지, 뭐 벤탄쿠르, 뭐 콰드라도, 뭐 펠레그리니, 뭐 쓸 자원은 굉장히 많아요. 수비도 뭐 산두르, 더리우트 결장된다 해도 뭐 많죠. 키엘리니, 뭐 데실리오, 보누치, 다닐루, 뭐 데미랄, 캐디라 뭐 이런 많기 때문에 나이 든 인간들이 좀 많네. 아무튼 뭐 쓸 수 있는 자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니 유나 못 이기면 죽은다. 뭔 말이에요 그게? 니 유나 못 이기면 죽은다. 뭔 말이죠? 말을 똑바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니 유나 못 이기면 죽은다가 뭔 말이야? 아무튼 전체적으로 뭐 간단한 영입과 이적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 뭐 유벤투스는 이미 검증된 팀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어떠고 저쩌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단 한 가지 불안한 점은 피를로 감독이 과연 유벤투스를 어떻게 만들지, 그게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나? 검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선수 구성 자체를 봤을 때는 당연히 삼프도리아보다 좋기 때문에 개개인 능력으로라도 이기지 않을까. 자, 일단은 삼프도리아는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레스터의 동화를 써내린 라니에리 감독이 그대로 맡고 있죠. 올해도 똑같이 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결장자 보면은 작년에 득점 1위를 했던 가비아니가 아니라 가비아디니가 결장으로 오늘 나오지 못합니다. 요거 빼고는 다 나올 수 있어요. 삼프도리아도 뭐 굵직굵직하게 크게 영입한 선수는 없고, 작년과 뭐 크게 다를 거 없이 근데 나는 좀 의아했던 게, 아직도 우리 칼간지 형님이 또 뛰시네요. 아무튼 칼간지 플러스 보나졸리 해갖고 앞선 라인을 만들 거고, 가비아디니가 없기 때문에 중원에는 뭐 토소비, 에크달, 양크도 뭐 누구 있냐 또.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갖고 맞추고, 뭐 수비도 그대로 뭐 베레진스키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 뭐 전체적으로 삼포도리아가 크게 뭐 바뀐 부분도 없고, 뭐 조금씩 영입을 했는데 굵직굵직한 영입도 아니고 그냥 작년이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뭐 오늘 득점 1인 뭐 가비아 디니도 안 나온 거 봐서는 더욱더 뭐 골에 대한 열망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배당도 말해주듯이 1.14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겠죠. 아니 무슨 1.14 배당을 이렇게 길게 오지게 끌게 말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세리에 개막하고 첫 경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길게 말 안 할 거예요. 지겨우시더라도 뭐 누구 나가고 들어온 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가서 이거 찾아볼라 해도 좀 오래 시간 걸리니까 제가 다 간략하게 해드리는 거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경우는 유벤투스가 이겨야 되는 게 맞는 경기죠. 유벤투스가 이기는 경기가 맞다. 영입도 했고, 근데 뭐 아까도 말했지만 피를로 감독이 과연, 근데 보통 이제 첫 감독 맡고 첫 경기부터 지는 팀은 잘 없어요. 잘 없다, 진짜 잘 없다. 최소한 못해도 무승부는 캐겠지.
그래서 유벤투스 승을 보고 당연히 뭐 핸디값은 1.0 마이너스까지만 볼게요. 워낙 뭐 유벤투스에 대한 기대감이 뭐 작년에 후반부터 좀 떨어졌죠. 그래서 클루셉스키가 과연 어떻게 득점력에 가세를 많이 할지 걔가 터지면은 약간 뭐 홀란드 느낌으로 나겠죠. 이 경기는 유벤투스 승에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하고 오버 양상도 좀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버 양상. 왜냐면은 유벤투스가 지속적으로 좀 골을 좀 먹혔거든요. 작년이라 자꾸 작년이라 전 시즌 막판에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수비에 대한 보강을 많이 한 건 아니고 아르투르 정도가 돌아왔다. 뭐 중원에서 뭐 볼만 잡고 뭐 뺏고 간수만 잘한다면은 뭐 수비까지 갈 일 없으니까 그래도 뭐 노려볼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뢰가 좀 안 가네요. 그래서 오버 양상으로 봅니다. 뭐 3대1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정도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몇 번째냐?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경기 할게요. 여섯 번째는 이제 세리에는 딱 요것만 할게요. 나머지 그 뭐냐? 아까 말했던 거 크로톤의 경기 뭐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나머지 두 경기 있거든요. 그거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경기예요. 그래 패스하도록 하고 뭐 굳이 궁금하다 그럼 물어보세요. 그럼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여섯 번째 경기는 이제 라리가로 갈게요. 라리가. 어제 라리가는 내가 올킬했다. 구독자 게시판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어제 라리가는 비아 승, 셀타 승, 헤타페 언더. 근데 다 올 정배 떴더라고요. 귀신같이. 오늘은 무와 역배가 좀 날 것 같은데 일단은 소시에다드 대 레알 마드리드 하도록 할게요. 소시에다드는 첫 경기를 이미 치렀는데 그때도 제가 말을 했죠. 그 바야돌리드와의 경기에서 뭐 심지어 얘네가 원정이기도 하고 지금 부상자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반면에 바야돌리드는 영입을 좀 하고 색다른 변화를 줬다. 아무리 못해도 비비지 않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물론 소시에다드가 후반에 막판에 밀어붙였지만은 근데 골 넣은 것도 그 솔직히 뽀로골이죠. 그 찼는데 골키퍼가 놓쳐가지고 골 들어갔지. 그거 아니었으면 얘네 졌다. 뭐 지금도 이제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기존에 제가 저번에 이제 경기를 말할 때 잘도 하라든지 어제 정배가 많아서 오늘 불안하다고요. 모르지 오늘도 이어질지. 평균 회귀의 법칙 이런 거 생각하면은 좀 불안하실 수 있어. 근데 뭐 어떤 경기는 정배가 터질 거예요 분명히. 올 역배 터지면은 뭐 다 같이 한강 가면 되고. 어제 맨유가 재물을 다 안고 가게 됐다고요. 맨유 일반승은 잘 안 거셨을 거예요. 뭐 마인승을 거신 분은 많겠지만 아니면 햄모 뭐 이 정도. 잘도와 그리고 나초 몬레알이 오늘 결장이죠. 결장. 그렇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아마 뭐 후스코드 이런 데 보면은 몬레알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안 나올 거예요. 요 친구도 결장이고 그 다음에 그 직장 경기에 이제 나왔거든요. 직전에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난다. 직전에 이제 주벨디아가 선발로 나와갖고 뛰었죠. 뛰었는데 부상을 당했죠. 부상을 당해가지고 주벨디아가 부상으로 오늘 나오지 못해요.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아 라멘디라든지 그 다음에 그 윌리안 호세도 결장. 이 인간들은 뭐냐, 얘도 미드필더인데 이아라멘드는 요새 안 나온지 좀 오래돼갖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윌리안 호세 같은 경우에는 뭐 팀 내 득점 1위를 찍었죠. 저번 시즌 찍어서 이 친구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한 뭐 아쉬운 점은 있죠. 아쉬운 점은 있는데 문제는 뭐 호세가 안 나와서 개망했다, 아이고 득점 골 넣을 친구가 없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앞선에는 어차피 오야르 자발, 다금이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포르투, 이게 뭐 앞선 라인을 생각하면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요. 문제될 부분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비 라인이죠. 수비 라인. 앞선은 상관없어요. 뭐 중원도 뭐 메리노라든지 로페스 이런 애들이 나오고 되는데 수비에 지금 요렌테랑 엘루스톤드밖에 없거든요. 이 두 친구가 안 나오면은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직전에 이제 바야돌리드니까 그 정도로 뭐 버텨준 건지, 지금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예요. 공격이 또 강한 팀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불안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화된 스쿼드 라인도 없고 그냥 거의 기존 멤버고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럼 작년과 비슷한 경기 양상이 좀 흘러갈 수 있죠. 반면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뭐 영입을 조금 하긴 했어요. 여기도 진짜 뭐 많이 한 것도 없고 크게 변화된 부분 없고 뭐 오히려 나간 애들도 있고 한데 일단은 결장자 및 미정자 한번 살펴보면은 뭐 밀리탕이라든지 바스케스, 이스코, 아센시오, 아자르 결장이에요. 결장. 일단은 지단 감독이 아자르한테 바로 이제 대놓고 그거 뭐야 주의를 줬죠. 네가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는다. 그럼 절대 출전 없다. 아마 다이어트 오지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자르 빠지고 뭐 이스코 아센시오 빠지고 하니까 공격 라인이 좀 그래요. 뭐 로드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벤제마, 비니시우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공격력이 반제만 해야 되냐? 공격력이 좀 그래요. 작년에도 이게 좀 그랬죠. 빈곤한 스타일. 근데 이제 영입을 했다. 누구? 마요라를 영입했죠. 마요라. 얘가 누구냐? 레반테의 꼴잡이죠. 얘가 이제 레알로 왔어요. 얘를 즉시 전력으로 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한 가지 옵션이 더 생겼고 나머지 뭐 디아스라든지 요비치 뭐 이런 인간들 있긴 있지만은 뭐 전혀 가치가 없는 친구 그냥 갖다 버리고 요 정도 선으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원은 뭐 토니 크로스, 카세미로, 토니, 카세미로, 모드리치 뭐 이렇게 뭐 나오거나 아니면은 웨데가르드가 복귀를 했죠. 그리고 뭐 발베르데 있고 하갖고 중원 쪽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수비도 뭐 밀리탕 빠졌다고 해도 뭐 상관이 없죠. 뭐 센터백은 라모스 바란에다가 마르셀로 그리고 카르바 아니면은 뭐 마셀 대신에 맨디 이렇게 나오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 많이 여기도 빠진 것 같이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역시 스쿼드가 두터워야지 상위권을 갈 수 있다는 게 보여지는 게 이 레알 마드리드의 스쿼드 라인이죠. 나올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스쿼드는 맞출 수 있는데 앞선에 대한 영양가가 그래도 아직도 좀 부족해요. 마요라를 영입했다고 하지만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아마 추가적으로 더 영입을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스쿼드 라인업 봤을 때는 당연히 레알 쪽이 좀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직전에 이제 전 시즌의 맞대결을 봤을 때는 레알이 한번 졌을 거예요. 원정인가? 거기서? 원정이었나? 그 진 기억이 있는데 컵 경기였나 그때가? 아무튼 진 적이 있긴 하지만은 레알이 뭐 아무리 뭐 원정이라고 해도 전혀 소시에다드한테는 그렇게 흔들린 적이 가장 최근에 19년도였나? 그때는 좀 흔들렸는데 그 외에는 잘 없어요. 잘 없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수비 라인을 갖춘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불안한 점도 많고 이 경기는 저는 레알의 승리를 봅니다.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를 적어야지 둘 다 레알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승을 저는 보도록 할게요. 이겨도 아무리 못해도 1점 차는 이겨주지 않을까. 그리고 공격수가 안 돼도 어차피 여기는 골 누가 넣어요. 라모스가 골 넣어줄 수 있어요. 뭐 세트피스 상황에도 놓고 아니면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이 경기는 레알이 그래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입은 별로 없지만 차라리 마요라를 넣고 새로운 이제 전술을 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는 여기만 할게요. 왜냐, 라리가는 어제 많은 정배가 터졌기 때문에 분명히 앞에 라인에서 뻥뻥뻥뻥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든다잉. 그리고 이제 7번째 경기 리그왕 경기 할게요. 리그왕. 리그왕. 자, 7번째 경기 스트라스부르크 대 디종 하도록 할게요. 자, 두 팀 다 개막장이에요. 이 경기를 왜 해? 조팝인데 조팝 싸움끼리 왜 하지? 이런 경기는 못 찍고 치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경기를 들고 온 이유는 있으니까 제가 들고 왔겠죠. 일단 스트라스 같은 경우 결장자 보면은 주전 골키퍼가 결장 그리고 주전 수비수인 코네가 결장 나머지 뭐 몇몇 있거든요. 몇몇 있는데 쩌리짱이기 때문에 그닥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그래 안 그래도 최근에 뭐 경기 로리앙 니스 뭐 생테티엔 만나갖고 골도 뭐 한 골밖에 못 넣고 나머지 개두드러 맞아갖고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근데 크게 달라질 건 없고 애초에 그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앞선 라인에 좀 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왜? 일단 D종 결장자를 보면은 여기가 조금 끔찍할 정도로 안 좋아요. 작년에 이제 전 시즌 팀 내 득점 1위였던 발데가 부상으로 현재 빠져 있는 상태고 득점 2위인 타바레스가 이적을 했죠. 갑자기 이적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여기는 끝물이라는 걸 알고 빤스런했죠. 그 다음에 주전 미드필더인 아말피타노도 결장을 하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인 디옵도 결장을 합니다. 디옵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 나왔지만 뭐 완전 주전급이라고 볼 순 없어요. 뭐 아말피타노 같은 주전급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없지만 대신에 그 전력들이 없어가지고 얘를 쓰는 거죠. 그만큼 미드라인이 부실하고 디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경기 뭐 브레스트한테도 2대0 치고 리옹한테 4대1로 두드려 맞고 앙제한테도 홈에서 경기에서 1대0으로 졌죠. 전체적으로 뭐 골 많이 먹힌 것만 봤을 때는 디종이 그래도 수비를 좀 더 하지 않나. 딱 보세요. 확 차이가 나잖아. 여기는 골을 많이 먹힌다. 뭐예요? 수비가 불안하다는 거. 수비수들 뭐 골키퍼가 결장이고. 반면에 디종은 골은 좀 덜 먹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 앞선에 대한 앞선에 대한 선수들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 수비가 빠진 팀을 선택할래? 공격이 빠진 팀을 생각할래? 근데 어차피 이런 도찐 개찐 싸움에서는 이 수비가 몇 명 없다고 해갖고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차라리 앞선의 라인이 살아있는 스트라스부르크가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나 이 두 팀의 이제 상대 전적을 뭐 미리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물론 최근 19년도 경기만 보면은 디종이 다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지만은 뭐 나머지 뭐 18년도 거도 보고 그랬을 때는 각자의 홈에서 거의 다 이겼어요. 스트라스부르크가 홈에서는 3연승 중이기도 하고 반면에 얘도 자기 홈에서는 스트라스부르크한테 뭐 2연승이기도 하고 이 경기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도찐 개찐 싸움에서는 수비가 좀 뭐 불안해도 한 명 정도 빠진 거잖아요. 한 명 정도. 반면에 디존 같은 경우에는 앞선 라인이 3명이나 빠졌고 충분히 스트라스부르크가 해볼 만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상대 전적으로 봐도 홈에서 스트라스부르크가 항상 뭐 디종 상대로 잘 싸워왔고 이 경기는 저는 뭐 크게 뭐 변화된 부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스트라스부르크의 신승을 신촌놀부님 봅니다. 구독 4개월 감사합니다. 스트라스부르크의 신승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배당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배당이 너무 극정배죠. 아마 해외 쪽도 이 결장자 라인을 봤으니까 스트라스부르크 쪽으로 좀 확 기울었을 거예요. 신촌놀부님 구독 감사드리고 언어버는 굳이 보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할게요. 오늘은 8경기만 딱 할게요. 나머지 경기 궁금하시다 그러면 분석 끝나고 물어보시던가 아니면은 구독자 게시판에 몇 개는 좀 적어 넣었을 거예요. 무자비용 경기 한 4경기 적어 놨거든요. 뭐 그것도 참고해서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다음 경기 마지막 말이 헛나오냐 왜 LAD 비지의 경기 하도록 할게요. 네덜란드 리그 빌럼 대 헤라클레스 하도록 할게요. 뭐 이런 찌밥 같은 경기를 하나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볼만 하니까 하는 거겠죠. 자, 요 경기 일단은 이 경기 자체를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리그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근데 이거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다. 왜? 일단 빌럼 같은 경우 이제 리그 시작하고 나서 헤덴베한테 2대0으로 두드려 맞았어요. 작년에 비해서 스쿼드가 좀 얇아진 부분이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빌럼은 경기가 있었죠. 무슨 경기? 유로파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출장을 갔다 왔어요. 출장을 갔다 왔고 반면에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출장은 없었죠. 따로 출장은 없었고 직전에 데나그전에서도 2대0 승리를 또 가져갔고 전체적으로 뭐 체력적인 면을 봤을 때 헤라클레스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 특히나 뭐 홈과 원정이 뭐 바뀌어져 있긴 하지만은 뭐 직전에 전 시즌 맞대결을 봐도 각자의 홈에서 이긴 경우도 많고 한데 오히려 지금 뭐 물론 헤라클레스의 뭐 핵심 스트라이커도 빠지긴 했지만은 오히려 빌럼 쪽이 뭐 더 많이 선수들이 뭐 빠졌고 특히나 체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빌럼이 좀 후달리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는 요 경기는 뭐 그런 점을 생각해서 그냥 헤라클레스 생 역배는 찍기는 좀 힘들고
헤라클레스 프랜승 정도만 볼게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간단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진짜 간단하게 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끝을 내도록 하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고, 없으면은 말고요. 없으면은 말고요. 얘는 유로파 출장을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또 그것도 원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체력적으로 열세가 있지 않을까. 풀주전 다 돌리고 됐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끝.